네, 전해드린 것처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오늘 새벽 우리 선발대가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곧 도착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소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까지 오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틀 남았습니다. 선발대가 오늘 아침에 떠났는데 선발대 임무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일정을 보내게 될지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그 평양 선발대 단장이 서호 이 청와대 통일정책 비서관이죠. 예. 서호 비서관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 실무와 이론 상당히 겸비한 관료다 이렇게 보여주고 아주 이 신중하면서 이 상당히 뭡니까 촘촘하게 모든 걸 챙기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선발대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이 북한의 이런 그 이 2박 3일 동안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측의 선발대와 북측의 실무자들이 실제 정상회담을 방북해 하는 그런 일종을 리허설도 하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정상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면은 예를 들어 순환공에 내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할 것인가? 그럼 영접이 있어 가지고 생중에는 아주 잘 될 것인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동선에 대해서 하나 다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회담의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화원 초도세가 될지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실이 있는 노동당 진달래관 본청사 할 것인지 또 이런 데 대해서 현지가 있죠. 또 그리고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과 다가가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람 같은 게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기 가면은 생중계라든지 지도 통신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은 이 우리 여기에 대한 모든 안보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지시를 낼 수 있는 그건 통신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신이 잘 터지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챙기는 것이 선발대의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이제 오늘 새벽에 출발을 했으니까 저희가 앞서 보도했을 때는 오후에 도착을 한다고 했는데 육로로 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개성, 이 평양 하면 한 180km 되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도로가 아주 좋다 하면은 시속 뭐 100km 내외 이렇게 달려도 되겠지만도 북한의 도로라는 것은 아주 열악하잖아요. 도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도 도로가 아니라 서해 직항로 되겠죠. 그럼 잠을 때 이번 선발대 이렇게 간다 하면 적어도 우리 여기서는 뭐 한 5시 50분, 6시 이렇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또 개성 북측의 시야길을 통과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안했어가지고 아마 오후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뭐 오중에서 늦은 오후가 아니고 이런 오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발대와는 달리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이제 방북을 하게 되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해 직항로 첫 우리 정상이 간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기였죠. 그 이후에 남북 장학회담이나 기타 이런 계기 시에 서해 직항로로 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자기 고백을 했죠. 참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만도 이 육로, 철로 이것은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공중로, 비행기로 온다 하면은 잘 모실 수 있다. 막 그런 것이 하나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항공기, 공군 1호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 이 펠리 뭐 이런 것도 했지만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이 잘 모시겠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 직접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지금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나 평양 순환공항 여기에서 한다 하면은 직접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2000년 6월 15일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순환공항에 나와가지고 영접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평양 순환공항이 민족적인 정서를 담아가지고
리모델링 했잖아요. 예. 또 이것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싶은 심정도 있겠죠. 또 생중계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양 순환공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 묵을 것인가 이 숙소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백하원 영빈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가 그 평양 정상회담 가면은 세 번째지요. 두 번, 다시 말해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모두가 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묵었습니다. 예.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이 백화원 초대소에 묵을 때는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일종의 티타임도 하고 환담도 하고 예. 또 그리고 거기서 직접 회담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간다 하면은 백화원 초대에서 묵을 가능성은 높지만 거기에서 직접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예. 이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의 특사 정영 실장 그리고 서훈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의 특사가 지난 3월 5일도 갔다 왔고 또 그리고 지난 9월 5일도 갔잖아요. 예. 두 분 다 갔다 온 이 상태에서 이 일종의 이 환담이랄까요 만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당 본청사 네. 진달래관 이게 네.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정상 이 수행원들 공식 수행원들 네. 숙소는 백화원 초대소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나 실질적인 정상회담 예. 이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사상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청사가 되지 않을까 아하.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 노동당 본청을 문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것도 나름의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남북 간에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남북 관계가 대화를 하고 평화를 지수하려면 가장 기본이 상호 존중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북한 노동당 당사하면 북한은 뭡니까?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자유민주를 표방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청사에 있는 일종의 노동당 사모청사, 노동청사를 간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상호 체제 존중의 차원에서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일단 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대에 대한 예우 모든 걸 다 감안해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지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이면서 또 역사적인 한 이정표 되겠죠. 이렇게 된다 하면은 예. 차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을 방문할 때 청와대에서 회담 가능성, 상호주의 아닙니까? 그 가능성 다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호 체제 존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상회담 선언문을 평양에서 함께 발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27 선언에 이어서 평양 선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번 정상회담 일종의 맹칭이랄까요? 이렇게 정했죠.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이렇게 정했죠. 예. 그렇다면 아마 지난 4.27 이 판문점 선언이죠. 예. 선언 보면은 구체적인 맹칭을 보면은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좀 그보다 한 단계 높일 수 있겠죠. 뭐 한반도의 평화, 번영, 뭐 이런 통일을 위한 평양 선언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 다 감안해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설명 붙이자면은 선언과 성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성명은 예. 그 양 국가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그런 측면이 될 때는 성명이라고 좀 표현하고 예. 선언이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더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국민들뿐만 아니고
동부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 다시 네. 말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남북한의 공동 번영 아니겠어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도 성명이 아니고 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갈 내용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4.27 판문점 선언하면은 3조 13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예. 세 가지 조항에다가 그 안에 구체적으로 또 항목이 되어 있었죠.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 4개 내외의 조항, 또 그리고 적어도 한 15개 내외의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순서는 이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남북 관계, 예. 또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예. 뭐 이런 세 가지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외 조항을 하든지 또 어떤 그 형식을 취하든 간에 무슨 김정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 방문하기로 하였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예. 어떻든 간에 그러나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순서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순서는 첫 번째가 남북관계고 두 번째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부분이고 세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관계는 상당히 잘 되어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북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화를 다지는 측면 이런 거 봤을 때 어찌 보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가 제일 문제에 올 수 있고 거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이 문제 들어가겠죠. 예. 이 평화체제 문제고 두 번째가 군사적 긴장 완화, 세 번째가 남북관계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남북 정상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진전된 내용이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평양 회담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 성공 여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그 이 평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북미 정상을 만나가지고 비핵화라든지 평화체제라든지 양국관계 정상 이런 것은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나서 협의해라. 네. 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는 둘이가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만 했으면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르죠. 네. 뭐냐 이미 북미 간에 1차 정상회담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뭡니까? 북미 간의 이 관계가 소강 상태, 이 소강 상태에 상당히 좀 오래 가다 보니까 거의 교착 국민까지 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뭡니까? 예. 교착 국민을 풀어주려면은 양측이 원하는 것이 뭐고 그 원안에 대해서 제3의 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은 절충안까지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잘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북한은 빨리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이고 예.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심물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순하게 북미 양 정상이 만나는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양측이 다 교차 보증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 다시 말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도록 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정권 끝나고 나서는 한미 정상회담도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부터 이런 핵신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만이 뭡니까?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고 창조적인 중재자, 교차 보증자 역할을 했죠.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이번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그렇지만 네. 남북 양 정상의 만남이 세 번째 아닙니까? 예. 또 그리고 두 차례의 우리 특사단 또 갔다 왔죠. 특히나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수석 협상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북미 간의 교차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다시 중재해가지고 복원시켜달라. 예.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의 내실화, 네. 또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가지고 북미 관계가 완전히 복원될 수 있는 창조적인 중재자, 보정자 역할을 충실히 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전망합니다. 네, 예. 뭐 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나 이제 전 세계 시선이 평양으로 또 쏠리지 않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일정 같은 것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어려운 핵을 폐기하겠다. 그러한 결단의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로부터 각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가 미국,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를 완화, 해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이번 평양 정상회담, 특히나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성을 부각시키는데, 각인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이 정상회담하면서 양측, 우리 측의 김정주 교수와 문재인 대통령,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과 이슬주 지사, 이렇게 평양에서 정상회담 일행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모습을 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예.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로서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 일례로 지금 이제 영변에 있는 핵단지, 예. 이것을 동결 폐쇄하겠다. 또 그리고 산음동 평양 인근의 삼령 미사일 공장, 이것도 동결 폐쇄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현재 핵, 이것이 동결 폐쇄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을 한다면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행, 행동력, 이까지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점을 삼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양에서 열리게 될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